실제로는 그런 치수 조직을 제거하는 치료가 맞고요. 기계적으로 긁어내는 방법과 소독제를 이용해서 세척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경치료의 횟수는 치아의 상태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최한솔 원장님은 설명을 굉장히 꼼꼼하고 상세하게 하시고 섬세한 손길로 인해서 환자분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원장님이세요. 신경이 포함되어 있는 치수를 치료를 하는 건데 실제로는 그런 치수 조직을 제거하는 치료가 맞고요. 염증이 생긴 치수 조직은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염증을 일으키는 세균들을 제거하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치료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마취를 하고 기다렸다가 신경이 포함되어 있는 치수를 신경치료용 기구를 이용해서 긁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긁어내는 이유는 세균들이 신경 안쪽에 가득 차 있고 오염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오염된 물질들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기계적으로 긁어내는 방법과 소독제를 이용해서 세척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긁어내고 소독제로 세척하고 이런 치료를 여러 번 계속 걸쳐서 세균 숫자를 줄여주는 치료예요. 세균 숫자가 어느 정도 줄어들게 되면 환자 본인의 치유력에 의해서 치아 뿌리 쪽에 염증이 있다든지 그렇다면 그 염증이 점점 낫게 되고요. 결국 그 환자분이 갖고 있는 염증인 상태를 환자분 스스로 나을 수 있도록 세균 숫자를 줄여준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내원하셔서 신경치료를 받게 되는데 신경치료의 횟수는 치아의 상태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염증이 심하지 않다면 한 번이나 2번에 끝나는 신경치료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염증 상태가 너무 심하다면 5번, 10번 이렇게 신경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세균 숫자가 줄어들어서 염증이 깨끗하게 치유가 되고 나면은 그 공간을 그냥 비워두는 게 아니라 치과용 제로를 사용해서 그 공간을 막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뿌리 쪽에 원래 신경이 있던 부분을 치과 제로를 사용해서 밀폐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세균이 다시 그쪽으로 들어가서 재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는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신경치료를 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신경 손상까지는 되지 않아서 환자분이 스스로 나을 수 있는 상태라든지 아니면 충치가 좀 깊기는 하지만 신경까지 퍼지진 않아서 신경을 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무조건 신경치료를 한다기보다는 되도록이면 보존적으로 접근해서 떼우는 치료라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치료는 당연히 그렇게 치아 보존을 해서 하는 치료가 맞고요. 하지만 너무 증상이 심하고 이미 치아 상태가 안 좋다면 처음부터 신경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저희 아는 치과에는 센트럴파크점에 보존과 전문의 원장님이 계신데요. 바로 최한솔 원장님입니다. 최한솔 원장님은 조선대학교 치과병원에서 보존과 전문의 자격증을 따셨고요. 신경치료를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배우는 과이기 때문에 신경치료에 있어서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한솔 원장님은 설명을 굉장히 꼼꼼하고 상세하게 하시고 섬세한 손길로 인해서 환자분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원장님이세요. 소개 환자가 굉장히 비중이 높은 원장님이기도 하고요. 특히 신경치료나 재신경치료, 치아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치과에서도 저희 치과에 의뢰를 하셔서 찾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신경치료를 하게 됐을 때에는 꼭 최한솔 원장님한테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신경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알아봤는데요. 신경치료는 가능하면 피할 수 있으면 좋지만 꼭 해야 되는 경우는 최대한 또 빨리 해야 되는 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경치료를 언제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자연치아를 얼마나 쓸 수 있는지 자연치아의 수명도 결정되는 치료이기 때문에 치과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치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상태가 나빠지기 전에 정기적으로 검진을 잘 받으시고 신경치료 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